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펩트론의 최근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며 장기 투자자들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뉴스, 기업의 성장 전략을 토대로 그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펩트론의 기업 개요와 핵심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펩트론은 1997년 설립된 바이오 제약사로 주사형 의약품을 한 달에 한 번 등 장기간 효과가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스마트 디포, 영어로 SMARTDPOT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은 생체에서 분해되는 고분자 물질인 PLGA 미소구를 이용해 약물을 서서히 방출함으로써 투여 빈도를 줄여주는데요. 기존 주 1회 또는 매일 투여해야 하는 항체나 펩타이드 약물을 한 달, 혹은 석 달, 6달에 한 번만 맞아도 효과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회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 PT403-404 등 당뇨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PT403-404는 세마글루타이드, 즉 GLP-1, GIP 이중 수용체 작용제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 주사제보다 최소 4배 이상 긴 작용기간을 제공하고 효과는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2024년 10월 체결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진행 중인데, 릴리는 이 기술을 자사의 비만 치료제, 티르제파타이드 등 장기 지속형 약물에 적용하기 위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회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최근 한 달의 주가 흐름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23일 동안 펩트론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12월 초만 해도 주가가 35만원대 중후반까지 올라 있었지만 12월 15일 회사가 제2공장 확장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K-스타크 인사이트에서는 이 허가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닌 본격적인 대규모 생산기지 건설의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허가 내용에 따르면 건물 연면적은 12,215제곱미터에 달하며 기존 1공장 옆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춘 2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검증이 문서 검토 단계에서 실물 생산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재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일라이 릴리와 맺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의 종료 시점을 최대 2026년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본계약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주가가 크게 조정됐습니다. 12월 하순 주가는 29만원대까지 밀렸고 2026년 1월 22일에는 장중 20만 8천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1월 23일에는 25만 4천원에 마감하며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최고가는 39만 2,500원, 최저가는 20만 8천원으로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주가 급락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평가 계약 연장 소식은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계약이 연장됐다는 것은 릴리가 더 많은 검증을 원한다는 뜻이고, 이는 추가적인 안전성 또는 효능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스타크 인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회사가 12월 15일에 공장 확장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기술 검증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대량 생산 준비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즉 연장 소식이 단순히 부정적인 시그널만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주가 변동성의 또 다른 요인은 약 120억 원 규모의 권리 공모입니다. 펩트론의 최호일 대표는 권리 공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회사의 비전과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권리 공모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자금은 신공장 건설과 글로벌 기술 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기사에 따르면 회사는 6,500억 원, 약 65억 원 규모를 투자해 새로운 장기 지속형 의약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공장은 연간 1,000만 바이알 생산 규모로 현 공장 대비 10배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며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신규 공장은 EMA GMP 인증을 받은 기존 오송 바이오파크 공장 옆에 건설되며 전체 프로젝트는 설계비 9억 원,
건설비 196억 원, 설비비 44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2025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그럼 주요 뉴스 및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확장 허가 및 제2공장 계획입니다. K-스타크 인사이트는 펩트론이 12월 15일 제2공장 확장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허가 내용은 건물 면적 5,785제곱미터, 총면적 12,215제곱미터 규모의 확장으로 기존 공장 바로 옆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춘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창고나 사무실 증축이 아닌 전용 생산 라인 구축임을 의미합니다. 기사에서는 이 허가를 통해 기술 검증이 거의 끝나고 생산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 능력 10배 확대 계획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리아 바이오메드 기사에서는 펩트론이 6,5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00만 바이알 생산 규모의 신공장을 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시설은 오송 바이오파크 부지에 건설되며 2026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약물 시장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라이릴리와의 협력 및 기술평가 계약 연장입니다. 2024년 10월 펩트론과 일라이릴리는 스마트 디포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릴리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 티르제파타이드 등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약물에 펩트론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회사는 기술평가 계약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0월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본계약 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장 확장 허가와 함께 보면 추가 물질 검토 혹은 임상 데이터 확보 때문에 연장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술 검증 과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 공모 및 자금 조달입니다. 회사는 신공장 건설과 기술 이전 준비를 위해 약 120억 원의 권리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최호일 대표는 이는 회사의 성장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는 파이프라인 및 기술 경쟁력입니다. 스마트 디포 기술은 약물의 방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로 약물의 방광기가 짧아 자주 투여해야 하는 펩타이드의 단점을 해결합니다. 특히 당뇨와 비만 치료제 PT403-404는 기존 세마글루타이드 주사 대비 최소 4배 이상 긴 지속 시간을 제공하면서 효과는 유지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디포 기술은 EMA GMP 인증을 받은 기존 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유럽 규제기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또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가치 투자 관점에서 펩트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장 동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측은 신규 공장 투자와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의약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공장이 가동되면 현재 설비 대비 생산량이 10배 증가할 것이며 이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제품 생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CDMO, 즉 위탁 개발과 생산 사업 진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출 구조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제조 플러스 로열티 구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PT403-404뿐만 아니라 PT320 뇌질환 치료 후보, PT302 전립선암과 성조 숙증,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술료와 마일스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PT302는 2024년 9월 LG화학에 국내 판권을 이전해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평가 결과입니다. 계약이 연장된 만큼 검증 과정이 길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조건이 불리하게 될 경우 기대감이 꺾일 수 있습니다. 또한 펩타이드 약물 시장에서는 노보, 노디스크나 사노피 등 경쟁사들도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공모로 인한 희석 효과와 공장 건설 비용 증가도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사에서 제시된 공장 투자비는 약 65억 원, 6,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추후 공시에서 89억 원, 약 8,900억 원 규모로 투자금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투자 비용 증가와 완공 시점, 지연, 2027년 중반까지 지연될 수 있음 등은 프로젝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뜨거운 분야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젤푹 등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펩트론이 보유한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PT403-404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려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만약 임상 성공과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지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K-스타크 인사이트는 새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회사가 단순 꿈만 꾸는 바이오텍을 넘어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체로 평가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면 펩트론은 스마트 디포 기술이라는 독보적인 플랫폼과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급락한 주된 이유는 기술평가 계약 연장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이며 동시에 권리 공모와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자금 부담이 부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공장 확장 허가와 신공장 건설 계획은 기술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대량 생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가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변동성을 감내해야 합니다. 기술 평가 연장 등 단기 악재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장 완공과 본계약 시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공장 건설 진행 상황과 일라이, 릴리 등과의 본계약 체결 시점이 향후 주가의 주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로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권리 공모 이후에 자금 집행 계획과 현금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넷째, 경쟁사와 기술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노보 노디스크나 릴리 등 글로벌 픽파마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까지 장기 지속형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